안녕하세요.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. 갑자기 열리는 보안장치에 모든 가족이 놀랐어요. 그리고 집안에 들어온 남성, 바로 이 사람입니다. 그는 분명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그는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들었죠. 아버지는 이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. 그리고 그를 보면서, 거실에 들어온 그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등 뒤에 있는 총을 꺼내게 되는데요. 마침 이때 2층에서 딸의 남친이 내려옵니다. 그런데 그의 손에도 총이 들려 있어요. 그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겨누게 되죠. 아버지는 너무나 당황했고 가지고 있던 총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겨누게 되죠. 남자친구는 총을 맞고 2층으로 도망갑니다. 집에 침입한 이 흑인 남성도 어디론가 도망가게 되죠. 이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. 지금 이 집엔 가족 외에 2명의 침입자가 있고 그중 1명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1명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.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. 남자친구는 이미 총에 맞아 죽어 있고 딸은 사라졌어요. 그런데 이때 CCTV를 통해 누군가들이 이 집을 향해서 오는 게 보입니다. 한두 명이 아니에요. 그들은요, 할로윈 때 쓸 법한 이런 섬뜩한 가면을 쓰고 있었고요. 손에는 총과 칼 그리고 도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었어요. 그들 무리 중 1명이 집 앞 카메라에 서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샌딘 씨. 이 잘 사는 집을 보아하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숙청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. 우리는 세상에 필요 없는 가난뱅이들이나 노숙자를 숙청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일이 꼬여버렸어요. 우리들의 타겟 1명이 도망쳤는데 이 집으로 왔다더군요.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. 다만 그 흑인 남성은 우리에게 산채로 돌려줘야겠어요.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당신 집에 침입할 겁니다. 당신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들은 샌딘 씨의 집에 전기를 끊어버립니다. 아내가 물어요. 여보, 이 집엔 완벽한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? 저기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들어올 수 없는 거죠? 그런데 이때 흔들리는 남편의 눈빛.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. 분명 테스트할 때는 99% 괜찮았는데 이게 완전 최악의 상황에 대비된 건 아니야.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요? 가족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. 그리고 이 숙청 무리들은요, 집 밖 마당에서 한가로이 샌딘 씨의 결정을 기다리죠. 이들은 분명 제정신의 사람들은 아닙니다.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. 그리고 일단 놈들이 원하는 대로 그 흑인 남성을 붙잡아서 돌려주자고 얘기합니다.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. 자, 이제 부부는 각각 총을 들고 흩어져서 이 침입자를 찾습니다. 그는 분명 어딘가 이 집안에 숨어 있어요. 왜냐면 다시 보안장치를 쳐놓은 상태거든요. 그런데 이때 아들 찰리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. 그 남성을 이 밖의 무리에게 넘겨주면 그 흑인 남성은 분명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그냥 방조할 순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아들은요, 부모 몰래 이 흑인 남성을 자신의 옷장 너머의 비밀 공간에 숨게 도와줍니다.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? 아까 그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총에 맞다 죽게 되고 두려움에 집안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딸 기억하시죠? 이 딸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무섭잖아요. 그래서 숨을 곳이 필요했는데 동생의 방의 옷장 너머의 비밀 공간이 생각난 거죠. 그래서 그
그녀는 그 방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침입자는 딸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. 상황이 꼬이고 꼬여버렸어요.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자를 잡아야 하는 아빠, 그리고 이 딸을 인질로 잡은 침입자.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침입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눠야 합니다. 평화롭던 가족의 상황은 엉망이 됐어요. 결국 이 모든 상황 끝에 침입자는 붙잡히게 됩니다. 아빠는 테이프로 그를 칭칭 감아서 의자에 앉히게 되죠. 근데 막 재앙을 하고 막 말을 듣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빠가 여보 나 좀 도와줘 하게 돼요. 엄마는 그냥 엄마 아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. 근데 엄마도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저항을 하고 몸을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배에는 이미 상처가 나 있는데요. 그 상처에 칼을 쑤셔 넣습니다. 그래야 그가 그 고통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요.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때 정신을 차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. 여보,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?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? 아버지 또한 힘없이 주저앉습니다. 하지만 이때 집 밖으로 견인 차량이 들어옵니다. 아주 큰 견인 차량이에요. 그 차가 집 문에다가 체인을 걸고 매답니다. 그리고 집 밖에 집 문과 같이 있던 바리케이트 있죠.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세워놓은 바리케이트를 뽑아냈고 부술 예정이에요. 이러면 머지않아서 문은 곧 열릴 거예요. 어떻게 하죠? 아버지는 고심 끝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. 이들과 싸우기로요. 그렇게 해서 가족을 지켜내야 합니다. 자, 먼저 총 한 자루를 어린 아들에게 쥐어줍니다. 그리고 지하실에 숨으라고 하죠. 부인 메리한테도 손에 총을 쥐어주고 부부는 이 집으로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 이 무리들과 맞서기로 해요. 문은 열렸어요. 그들은 총, 칼, 도끼 막 들고 집안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어요. 마침 지하실로 들어온 한 젊은이가 아들 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. 그러자 아버지가 총으로 그 남자를 쏘게 됩니다. 딸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방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. 근데 막 이 남자들, 젊은 남자들이니까 막 이 딸을 성폭행하려고 해요. 엄마는요, 오직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친 침입자들의 머리를 다 총으로 쏴댔어요.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침입자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. 이 살인 또한 처벌받지 않겠죠.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은 볼모로 붙잡히게 됩니다. 자, 이 젊은 침입자들은 신이 났어요. 그리고 마지막까지 얘기하죠. 아까 집에 숨겨준 개 내놓으라고요. 말 안 들어? 하고 이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이들을 총으로 쏩니다. 가족을 도와준 건 누구였을까요? 그들을 도와준 건 바로 이웃이었어요. 옆집 여자 그레이스와 그리고 또 다른 집 이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이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온 거였어요. 그레이스가 말합니다.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구하러 왔어요. 근데 그녀의 표정이 금방 변해요. 왜냐면 당신들을 숙청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거든.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? 그동안 친절했던 옆집 부부, 앞집 부부, 건너집 아저씨까지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은 메리와 아이들을 가운데로 모으죠. 엄마 메리가 물어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, 우리한테요?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그 완벽하다는 보안 시스템을 팔아서 부자가 됐잖아?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당신네 집 보안 장치가 무너졌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잖아. 우리의 이 화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?
니네가 완벽한 줄 알았지? 둥글게 선 이웃들은 한 명씩 차례로 이 3명의 가족들을 칼로 찌르기로 합니다. 그래야 누가 한 사람이 죽였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. 이웃들은 더 나은 미국을 위해 오늘 이 거룩한 숙청을 치르는 거라는 의식도 잊지 않았죠. 그레이스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. 그녀는 칼을 높이 뽑아들고 엄마 메리를 찌르려는 순간이었어요.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. 찰리가 구해줬던 바로 그 흑인 남성이죠. 그녀는 이웃집 여자 그레이스를 인질로 잡고 가족들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. 이제 상황은 정반대예요. 총은 메리에게 있고 이웃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. 하지만 메리가 결심하죠. 난 아무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. 이 끔찍한 숙청의 날이 내일 아침 7시 끝날 때까지 다들 이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. 친입자들은 가족의 식탁에 앉아 조용히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. 시간이 흘렀고 6시 59분입니다. 갑자기 잠자코 있던 그레이스 아줌마가 식탁에 있던 총을 들고 메리를 죽이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메리는 이전의 메리가 아니에요. 엄마는 그녀의 코를 총으로 쳐서 부셔버리고요. 가만히 앉아있어요! 라고 소리치죠. 드디어 7시. 숙청의 날을 끝내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. 메리가 말하죠. 다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. 그렇게 해서 이번 해의 숙청의 날은 끝이 났습니다. 하지만 다음 해의 숙청의 날이 남아있겠죠.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과연 숙청의 날이 생겨서 살인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는 줄어들까요? 숙청의 날로 정말 우리 사회에 막 악질의 범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그들의 분노가 다시 다음 해의 숙청의 날에 누군가에게 복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?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숙청의 날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까요? 사실 이 더 퍼지라는 영화는 영화 자체가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진 않고 있더라고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돼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. 가난한 사람들, 거지들, 이런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부자 기업인들보다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죽어도 되는 존재일까요? 만약에요, 저의 아버지가 악덕 사장이에요. 그래서 직원들이 숙청의 날을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면 분명 우리 아빠가 악덕 사장인 건 인정하지만 제가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그렇다면 과연 이 악의 고리는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은 이 영화를 귀로 들으셨는데요.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귀로 듣는 영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